안녕하십니까. 한국신용평가의 2021년 하반기 키스 웹캐스트에 참석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는 한국신용평가 IS실 최영실장입니다. 금일 웹캐스트에서는 어제 진행된 상반기 정기평가 결과와 하반기 전망, 그리고 금융업권별 산업 전망에 이어 기업 부문 산업 전망을 다룰 예정입니다. 어제 진행된 웹캐스트가 궁금하신 분들은 채팅창에 유튜브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저희의 시각을 공유하기 전에 우선 웹캐스트 참석자 여러분들의 생각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기업 실적 개선 트렌드가 하반기에도 지속되리라고 보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화면에 나타난 설문에 응답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설문 결과는 발표 중간에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웹캐스트 청취 중 일부 내용을 놓치신 경우에는 화면 상단의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지난 내용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화면 하반부 Q&A 박스에 질문을 입력해 주시면 발표가 끝난 이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업 평가 부분의 정기 평가 결과 그리고 하반기 전망에 관해 원종현 실장님께서 발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기업평가본부 원종현 실장입니다. 2021년 상반기 정기평가 결과와 하반기 산업별 전망에 대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근본 웹캐스트의 발표 주제는 전반적인 실적 회복세, 단 확연한 업종별 온도차로 정했습니다. 발표 제목과 같이 상반기 중 대부분 산업들의 실적은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회복의 수준은 업종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2011년 정기평가 결과를 전체적으로 요약한 이후 총 12개 산업별 정기평가 결과와 하반기 신용 전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부터 전반적인 회복세에 진입하며 등급 하향 우위 기조가 완화되었습니다. 2020년 대비 신용등급 하향 업체는 축소되고 상향 업체는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등급 하향은 코로나 영향으로부터 회복이 더딘 상영관, 외식업종과 투자 확대로 재무부담이 상승한 일부 민자발전, 도시가스 업체를 위주로 이루어졌으며 코로나19의 부정적 영향의 크기에 따라 업황이 비우호적인 업종 간 추가 등급 하향 조정 여부도 차별화되었습니다. 등급 상향은 영업실적과 재무구조가 개선된 개별 업체 단위로 이루어졌으며 이들 업체는 주로 음식료, 화학, 건설, 철강 업종에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월 말 현재 부정적 등급 전망 하향 검토 33건, 긍정적 등급 전망 상향 검토 11건으로 여전히 등급 하향 전망이 우세하나 실적 개선세 감안 시 향후 등급 하향 기조는 다소 완화될 전망입니다. 하반기에는 최근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한 각 업종별 수요 회복 속도의 변화, 국제유가 등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기업들의 원가 부담 증가폭, 코로나19의 수혜로 수요가 크게 증가한 일부 업종의 우호적 수급 환경 추세화 여부, 상대적으로 회복 속도가 더디거나 실적이 부진한 업종과 기업들의 중단기적 유동성 및 자본 확충 계획 등을 중점적으로 모니터링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업다운 레이시오입니다. 가장 왼쪽 그래프는 공시 회사채 기준 등급 변동 추이를 나타낸 것입니다. 올해 상반기 중 회사채 등급 상향은 9건, 등급 하향은 15건으로 업다운 레이시오는 0.6배를 기록하여 작년 0.3배 대비 하향 우위가 완화된 모습입니다. 가운데 그래프는 회사채뿐만 아니라 이슈어 레이팅, CP, 전단체 등급을 포함하고 등급 스케일의 변동과 더불어 아웃룩과 워치리스트의 변화까지 포함한 차트입니다. 아웃룩 워치리스트를 포함한 상반기 신용도 변화는 전반적인 실적 개선세에 힘입어 상향 28건, 하향 26건으로 상향 우위로 반전되었습니다. 부정적 하향 검토 대 긍정적 상향 검토 비율은 2020년 말 44대 10에서 2021년 6월 말 33대 1로 하락하였습니다. 여전히 부정적 등급 전망이 우위에 있으나 실적 개선세가 지속될 경우 2020년에 극심한 하향 우위 기조에서 벗어날 전망입니다. 다음 등급 변동 업체 및 아웃룩, 워치리스트 변경 업체 리스트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업평가본부 손민준 실장님이 산업별 수익성 재무 안정성 추이, 인더스트리 아웃룩과 크레딧 아웃룩에 대해서 요약하신 후 12개 산업별 정기평가 결과와 하반기 신용 전망을 각 담당 실장님들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통자동차 산업 담당하고 있는 송민준 실장입니다. 이어서 산업별 수익성 및 재무 안정성 추이와 인더스트리 크레딧 아웃룩에 대해 결과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기편은 산업별 합산 영업이익 추이입니다. 산업별 실적 합산은 신용등급이 부여되어 있으면서 분기 실적을 공시하는 업체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합산 대상은 업종별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별 영업이익 추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표 하단 쪽에 분포되어 있는 호텔 면세, 영화관, 항공, 조선산업은 2020년 영업적자를 기록하였고 2021년 1분기에도 실적 회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반면 철강, 자동차, 자동차 부품, 유통 등은 2020년 상반기 실적 저하폭이 컸지만 하반기부터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도체, 해운, 음식료, 통신은 코로나 이후 오히려 실적이 개선된 모습입니다. 산업별 재무 안정성 추이를 보면 영화관이나 조선, 호텔 면세 산업은 영업현금 창출력 저하와 재무부담 확대가 동반된 모습이며 이에 재무 커버리지 지표도 크게 악화되었습니다. 반면 철강, 유통, 자동차 부품, 석유화학 산업은 2020년 영업현금 흐름이 저하되었지만 투자 조절 등으로 재무 변동은 크지 않았습니다. 건설, 음식료, 해운, 자동차 산업은 2019년 이후 오히려 재무 부담이 경감되고 있는 업종입니다. 당사는 작년 말 인더스트리 아웃룩과 업종별 크레딧 아웃룩을 제시하였습니다. 다만 올 상반기를 거치면서 업종별로 변화된 영업 여건과 확연히 차별화된 실적 회복 속도, 각 업종별 주요 업체들의 재무적 대응력 등을 고려하여 산업 및 크레딧 아웃룩을 점검하였습니다. 코로나 영향이 완화되고 업황 회복을 보이고 있는 일부 산업은 작년 말 대비 인더스트리, 크레딧 아웃룩이 개선되었습니다. 해운은 작년 말 산업 전망이 중립적이었는데 최근에 업황 추이를 감안하여 우호적으로 변경하였고 민자발전, 철강, 정유산업도 비우호적이던 인더스트리 아웃룩을 중립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해운, 디스플레이, 철강, 자동차 부품, 정유산업은 크레딧 아웃룩이 개선된 업종입니다. 결과적으로 해운, 철강, 정유는 작년 말 대비 인더스트리 아웃룩, 크레딧 아웃룩이 모두 개선되었습니다. 반면에 코로나 영향이 큰 항공, 호텔 면세, 영화관 산업과 소비 패턴의 구조적 변화로 실적 불확실성과 투자 부담이 확대된 유통은 비우호적 산업 전망과 부정적 크레딧 아웃룩을 유지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산업별 정기평가 결과와 신용도 전망입니다. 유통산업은 소비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 전략 및 투자 리스크가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러나 2020년 하반기부터 영업 실적이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상반기 정기평가에서 등급 변동은 많지 않았습니다. 코리아세븐은 경쟁사 대비 낮은 점당 매출과 여리한 점포 입지, 비용 구조상의 부담으로 2021년 상반기까지 실적 회복이 지연되면서 재무 부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쟁사 대비 낮은 수익성과 최근에 더딘 실적 회복으로 업텐의 경쟁력 저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코리아세븐 회사채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단기 신용등급은 A1에서 A2로 변경하였습니다. 롯데쇼핑은 부정적 등급 전망을 유지하였습니다. 2020년 하반기 이후 실적이 개선세로 전환되었지만 차익 부담이 높은 가운데 아직 영업 실적이 온전히 회복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온라인에서의 성과도 미흡합니다. 최근 롯데월드타워를 매각하였고 다수의 재무구조 개선 방안을 진행하고 있지만 중장기 성장 동력을 확보하면서 재무 부담을 완화해야 하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산업 동향을 보시면 코로나 발병 초기 면세점, 백화점 업태가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크게 받았고 반대로 온라인은 고성장이 지속되었습니다. 2021년 들어서는 백화점은 빠르게 실적을 회복하는 모습이나 면세점 판매는 저조한 수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 외 업태는 대체로 실적 안정화 추세입니다.
다음은 유통업체 수익성 및 재무 안정성 추이입니다. 코로나 발병 초기 영업전 중단이나 방문객 감소로 오프라인 유통업체 실적이 크게 저하되었지만 하반기 이후 코로나 경계심이 약화되고 보복 소비가 나타나면서 뚜렷한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영업 현금 흐름은 다소 저하되었지만 투자 조절 등을 통해 재무 안정성은 큰 변동 없는 범위 내에서 관리되었습니다. 온라인 채널의 시장 잠식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온라인 소비의 편의성, 업체 간 가격 및 서비스 경쟁이 온라인 소비 확대를 더욱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성장을 보이고 있는 온라인 시장은 쿠팡의 자금력 확보, 이마트의 공격적인 온라인 강화 전략 등을 감안할 때 당분간 출혈 경쟁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백화점, 마트, 편의점 등은 소비 회복과 외식 비중 확대 등으로 수익성 회복 흐름을 보일 전망입니다. 유통업계는 기존 주력 부분의 고객 집중력을 유지하면서 온라인으로 이전되는 소비 패턴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과정에서 투자 부담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투자, 재무 부담이 과중하거나 주력 사업 실적 회복이 더디게 나타내는 업체 중심의 신용도 하방 압력이 상존합니다. 업체별 모니터링 이슈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동차 부품 정기평가 결과입니다. 투자 등급 내 자동차 부품 업체들은 2020년 하반기 이후 실적 회복과 제한된 재무 변동으로 상반기 정기평가에서 등급 변동이 없었습니다. 반면에 투기 등급에서는 주력 사업 경쟁력 약화, 계열 지원 부담, 주 거래처 영업 불확실성 등으로 4개 업체의 등급 또는 등급 전망이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각 사별 등급 조정 사유는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대기아차는 2020년 2분기 코로나에 따른 생산 차질과 수요 위축으로 영업 수익성이 저하되었으나 이후 뚜렷한 실적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2020년 3분기 세타2 엔진 관련 일시적 품질 비용을 제외하면 양사공이 3분기 이후 분기 1조 원 내외의 영업이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순현금의 우수한 재무 구조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사도 2020년 상반기 코로나에 따른 생산량 감소로 수익성이 상당폭 하락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반기부터 코로나 이전 수준의 수익성을 회복한 모습이며 투자 축소, 비용 절감을 통해 재무부담 추가 확대를 통제하였습니다. 각국의 경기 부양책, 백신 접종 확대에 따른 소비 심리 회복 등으로 완성차 수요는 회복세를 보일 전망입니다. 또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도 하반기 이후 점차 완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만 미국 등 주요국의 친환경 정책 강화와 주요 완성차 업체들의 전기차 신차 출시로 전동화 전환이 가속화되고 전기차 시장 내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기차, 자율주행 등 미래기술 관련 투자 부담 및 불확실성은 여전히 자동차 업계 전반의 부담 요인입니다. 현대기아차는 주요국 수요 회복과 제품 믹스 개선 등을 토대로 견조한 실적을 보일 전망이며 이에 신용도 전망은 안정적입니다. 부품업체는 현대기아차만큼의 제품 믹스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고 2021년 완성차 생산량도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회복되지는 못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완성차 업체보다는 실적 회복 흐름이 더딜 것으로 보이지만 전방 완성차 수요 회복에 따라 점진적인 실적 회복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만 친환경차 대응력, 주거래처 판매 실적 등에 따라 업체별 실적은 차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품사 중 주요 모니터링 대상은 한원 시스템입니다. 2020년 상반기 코로나 확산으로 실적이 급락한 이후 하반기부터 영업 실적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그나그룹의 FP&C 사업부 인수 과정에서 확대된 차익 규모는 여전히 현 등급 대비 높은 수준입니다. 이에 상반기 정기평가에서 한원 시스템의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유지하였으며 수익 창출력 개선 추이와 재무부담 완화 속도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또한 대주주의 지분 매각 절차도 진행되고 있어 주주 변경 여부와 이에 따른 영향도 중요한 모니터링 대상입니다. 항공, 호텔, 연세, 해운, 석유화학을 담당하고 있는 원종현입니다. 먼저 항공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정기평가 결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등급과 등급 전망이 유지되었습니다.
항공산업의 주요 수익성 및 재무 안정성 지표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양사 연결 합산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코로나가 발발하였던 작년 1분기 합산 영업적자 4천억 원, 마이너스 10%의 영업이익률을 나타낸 이후 2분기부터 왼쪽 그래프와 같이 크게 상승한 화물 운송 단가에 힘입어 양사 합산 이익 창출력은 극심한 부진에서 벗어난 모습입니다. 대한항공은 작년 2분기 이후 분기 영업 흑자를 이어가고 있으며 아시아나항공은 흑자와 적자를 반복하고 있지만 여객 사업에만 의존하는 LCC 대비로는 양호한 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우호적인 영업 환경 하에서도 재무 부담은 완화되는 모습입니다. 2019년 말 22.7조 원에 달했던 양사 합산 손차입금은 2021년 3월 말 17.6조 원으로 감소했습니다. 신규 항공기 도입을 일부 연기한 가운데 대한항공의 경우 2020년 8월 1.1조 원, 올해 3월 3.3조 원 규모의 유상 증가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기내식 기판 사업 매각 등이 이루어졌고 아시아나항공은 채권단과 대한항공의 신동자본증권 인수를 통해 회계상 자본 확충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하반기 신용 전망입니다. 현재 세계 각국에서 백신 접종이 진행되고 있으나 최근 급격히 부각되고 있는 변이 바이러스 리스크를 감안할 때 국제 여객 수요 정상화는 다소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여객 사업 부진과 여객기 하단 벨리 스페이스 공급 부족으로 인한 높은 화물 단가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부진한 여객 수요와 더불어 유가 상승도 각 항공사들의 수익성에 부담 요인이 될 전망입니다. 2020년 연평균 46달러 수준이었던 제트 유가는 올해 3분기 이후 배럴당 70달러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유가 상승이 운송 단가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할 경우 올해 하반기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저하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를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항공산업에 대한 신용도 전망은 여전히 부정적입니다. 항공산업 공통 모니터링 요인으로는 코로나19 사태 추이와 글로벌 항공 여객 수요의 회복 여부, 국제 유가 변동에 따른 각 항공사의 유류비 부담, 화물 운송 물동량 및 운송 단가의 변화를 꼽을 수 있습니다. 개별 업체 관점에서는 대한항공의 경우 주요 국가 정책 당국의 결합 승인 여부를 포함한 아시아나항공 인수 경과, 연기되었던 항공기 도입 재개 등 투자 부담 변화 등을 중점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며 아시아나항공은 향후 사업 안정성 및 유동성 대응 능력 유지의 관점에서 대한항공으로의 순조로운 피인수가 가장 중요한 변수이기 때문에 해당 인수 경과를 최우선으로 모니터링할 것입니다. 다음은 호텔 면세업입니다. 호텔 면세업 역시 정기평가를 통해 신용 등급 및 등급 전망이 유지되었습니다. 호텔 면세업의 주요 수익성 재무 안정성 지표는 분기 실적을 공시하는 호텔 롯데와 호텔 신라 연결 합산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호텔 면세업은 코로나 확산 영향이 본격화된 작년 2분기에 실적이 크게 저하된 이후 3분기부터 영업적자 규모가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왼쪽 그래프와 같이 2020년 이후 분기별 국내 면세 시장 규모가 2019년 동분기 대비 30% 내외 감소하였지만 2020년 9월부터 공항 면세점 변동 임차료 적용에 힘입어 비용 부담이 크게 감소함에 따라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영업현금 창출력의 급격한 약화로 2020년 말 양사 합산 순차입금은 전년 말 대비 약 1.2조 원 증가하였지만 2021년 들어서는 차입금 상승폭은 완화되었으며 실적 회복에 따라 커버리지 지표가 전년 대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다만 영업현금 창출력이 여전히 부진한 상황으로 재무 커버리지는 2019년 이전과 비교할 때 크게 저하된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신용 전망입니다. 올해 코로나 1별 확진자 수는 2020년 대비 크게 증가하였으나 코로나19의 낮은 치사율, 백신 접종 진행, 방역 조치에 대한 소비자들의 적응 등에 힘입어 국내 여행 수요가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중국 대리구매상의 면세 수요가 견조하게 유지되는 가운데 2020년 9월부터 공항 면세점 임차료가 매출 연동 방식으로 변경 적용됨에 따라 고정비 부담이 크게 감축되면서 2021년 이익 창출력은 전년 대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수익성 회복이 상대적으로 더딘 일부 업체들의 2020년부터 이루어진 대규모 유상 증가, 자산 매각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 등을 감안할 때
신용도의 추가 하방 압력은 완화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호텔 객실 가동률은 코로나 이전 대비 저조한 상황이며 현재 면세 사업의 사실상 유일한 수요 기반인 중국 대리구매 상인의 경우 일반 관광객 대비 매출 할인, 집객 수수료 등 비용 부담이 높은 점, 최근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방역 조치 재강화로 수요 회복의 가변성이 확대된 점을 감안하면 호텔 면세업의 신용도 전망은 여전히 부정적입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며 코로나 확진자 수가 다시 증가하는 양상입니다. 국내에서도 1일 확진자 수가 1,500명을 넘어서며 4차 대유행에 진입하였고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는 등 방역 조치가 강화되며 호텔 면세 수요 회복 속도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19일부터 4단계가 적용된 강릉시를 제외하면 아직 거리두기 4단계 조치는 수도권에 한정된 상태로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되지 않을 경우 호텔 면세업의 성수기 수요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가 지속되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의 적용이 장기화되거나 적용 대상 지역이 확대되는 경우에는 호텔 면세업 수요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이에 당사는 코로나19 사태 추이와 정부 방역 정책의 변화, 그에 따른 호텔 면세 수요 회복 지속 여부를 중점적으로 모니터링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해운입니다. 상반기 정기평가 결과 해운업 시황 호조가 신용도에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해노조는 신규 계약 개시, 스팟 이익 개선 등에 따른 영업 현금 흐름 확대 추세와 우수한 재무 안정성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반영하여 등급 전망을 긍정적으로 변경하였으며 잔금 상선의 경우 컨테이너 운임 급등으로 이익 창출력이 대폭 확대되었고 이러한 실적 확대와 더불어 계열사 시노프 페트로케미컬의 자본 유치로 계열 합산 재무 부담이 완화될 전망인 점을 반영하여 등급 전망을 부정적에서 안정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폴라리스 shipping은 자구안 실행으로 급격한 유동성 리스크가 완화된 점을 감안하여 와치리스트 하향 검토를 해제하였고 현재 취약한 재무구조의 개선이 실제로 이루어지는지 확인하기 위해 등급 전망은 부정적으로 부여하였습니다. 해운산업은 물동량 회복, 선복 부족 및 항만 적체로 컨테이너와 벌크선을 중심으로 큰 폭의 시황 호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빠른 공급망 정상화와 각국의 보양책 시행에 따른 상품 소비 촉진으로 단기간 내 글로벌 물동량이 가파르게 회복되고 있으며 항만 적체로 인한 선박 및 기기 회전율 둔화가 선복 부족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7월 현재 BDI 지수는 3,200, SCFI 지수는 3,900선까지 상승한 상태이며 이는 과거 3개년 평균 대비 BDI는 약 3배, SCFI는 약 4배 이상 높은 수준입니다. 최근 유가 회복과 저유형유와 고유형유 간 스프레드 확대, IMO의 온실가스 배출 규제 도입 등은 선사의 원가 부담을 증가시키는 요인이나 해운업계는 시황 호조에 힘입어 당분간 우수한 이익 창출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해운업황 호조에 힘입어 시황 민감도가 높은 컨테이너 선사를 중심으로 수익성이 크게 개선되어 2021년 1분기 국내 대표 해운업체 4개사 합산 기준 영업이익률은 32.5%의 우수한 수준을 기록하였습니다. 신조 증가에 따라 합산 순차입금은 약 10조 원으로 과거 대비 확대된 수준이 유지되고 있으나 이러한 실적 개선에 힘입어 순차입금 EBITDA 배수는 21년 1분기 기준 1.7배로 크게 낮아졌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신용 전망입니다. 견조한 물동량 수요와 선복 공급의 경직성, 글로벌 주요 항만 적체 지속 등으로 하반기에도 운임 강세가 지속될 전망입니다. 물류망 정상화와 부양책 종료, 상품 소비 둔화 등 하반 요인이 존재하지만 당분간 그 영향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황 호조를 감안할 때 해운산업의 신용도 전망은 긍정적입니다. 다만 업체별 사업 포트폴리오에 따라 실적 개선폭은 차별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유가 상승과 IMO 환경규제 대응 부담 심화로 해운업체의 연료비 부담, 친환경 선박 관련 투자 부담은 늘어날 전망입니다. 주요 업체별 모니터링 요인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석유화학 산업입니다. 2021년 상반기 중 3개 업체의 신용 등급 또는 등급 전망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SK케미칼은
자회사 SK 바이오사이언스의 IPO 과정에서 재무 안정성이 대폭 개선된 가운데 코로나19 백신 관련 CMO 매출 발생 등으로 이익 창출력이 제고된 점 등을 반영하여 A+ 안정적으로 신용 등급을 상향하였습니다. 금호석유화학은 주요 제품군 실적이 크게 개선되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차입금 부담이 대폭 축소된 점을 반영하여 신용 등급을 A+ 안정적으로 상향하였습니다. A- 안정적으로 등급이 부여되어 있다가 2019년 5월 신용 등급이 소멸되었던 금호 P&B 화학의 경우 올해 6월 신용 등급 전망을 긍정적으로 부여하였습니다. 주력 제품인 BPA 업황 개선 등으로 설립 이래 분기 최대 영업이익을 창출하였으며 부채 비율, 차입금 의존도 등 재무 안정성 지표도 개선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근 실적 동향입니다. 좌측 그래프의 수익성 추이를 보시면 2020년 1분기의 경우 코로나19 확산, 유가 급락 등으로 영업 실적이 부진했습니다. 그러나 2분기 이후에는 유가 상승에 따른 긍정적인 레깅 효과와 점진적인 글로벌 경제 활동 정상화에 힘입어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영업 실적을 회복하였습니다. 특히 올해 1분기에는 수익성이 큰 폭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수요 회복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2월 미국 한파로 인해 텍사스, 루이지애나 지역 정유화학 공장이 가동을 중단하면서 글로벌 에틸렌 생산 능력의 13%에 해당하는 설비에서 공급 차질이 발생한 점이 수익성 제고로 이어졌습니다. 다음으로 우측 그래프를 보시면 2018년 이후 합산 순차입금 규모가 10조 원 후반대로 증가한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요 화학업체들이 석유화학 설비 증설과 더불어 신규 사업 진출, 비화학 사업 강화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순차입금 EBITDA 지표가 1배 내외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데 석유화학 산업의 재무 건전성은 전반적으로 우수한 수준입니다. 다음은 신용도 전망입니다. 견조한 수요 성장세가 지속되면서 석유화학 업체들의 영업 실적은 하반기에도 양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공급 부담이 점차 확대되면서 상반기 대비 수익성이 저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 상반기 실적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던 미국 업체들의 생산 차질이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설비도 증설되고 있습니다. 2022년 글로벌 에틸렌 생산 능력은 1,100만 톤 증가할 예정입니다. 에틸렌 수요 증가폭은 글로벌 경기 추이에 따라 가변적이나 약 600에서 800만 톤 수준으로 전망되어 설비 증설 물량을 하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제품군별로 살펴보면 상반기 수익성이 우수했던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국 설비 정상화, 신규 설비 완공 등으로 인해 하반기 스프레드가 상반기 대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방향족 제품인 파라자일렌의 경우 섬유 수요 회복세에 힘입어 2020년 대비 제품 스프레드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공급 부담이 과중한 수준으로 실적 개선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석유화학 산업의 신용도 전망은 안정적입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공급 부담이 제품별 수급에 미치는 영향, 국제 유가의 지속적인 상승 여부와 그에 따른 NCC 기반의 국내 석유화학 업체들의 원가 경쟁력 추이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주요 모니터링 업체 중에서는 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부여하고 있는 SK종합화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SK종합화학은 파라자일렌 의존도가 높은 편입니다. 2021년 들어 파라자일렌의 전방 제품인 섬유 수요가 회복되고 있어 2020년 대비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중국 업체의 신규 파라자일렌 설비 증설로 여전히 수급 구조가 비우호적인 상황이며 투자, 배당금 지출 등으로 과거 대비 재무 부담도 높아진 점을 감안하여 신용 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향후 파라자일렌을 포함한 주력 제품 수급, 스프레드 추이, 친환경 설비 구축 등으로 인한 투자 및 재무 보등 변화 수준, 배당금 관련 재무 정책 등을 추가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신용 등급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네, 지금까지 정유부터 석유화학까지 6개 산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산업에 대해서 리뷰를 진행하기 전에 오프닝에 시작한 폴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기업 실적 트렌드가 하반기에도 지속되리라고 보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참석자들의 의견을 보시면
두 번째, 실적 개선은 지속되나 속도는 둔화된다가 가장 많습니다. 네, 저 개인적으로는 실적 개선이 계속 유지됐으면 좋겠습니다만, 그 시장도 속도가 둔화되리라고 예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익히 아시다시피 델타 변이로 코로나가 재확산세에 있는 반면 금일 발표된 7월 수출은 전년 대비 33% 증가, 놀라운 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 변수들이 있어 향후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기는 힘든 상황이긴 합니다만 현 시점 기준 한신평의 종합 의견은 참석자 의견과 같이 실적 개선은 지속되나 속도는 둔화된다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델타 등 코로나 변이의 지속적인 출현과 국가 간 방역 격차를 감안할 때 글로벌 경기 회복은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코로나는 우리 곁에 늘 상존하면서 경제의 노이즈가 될 것이고 특히 강한 변이의 출현과 재확산의 반복 때문에 기대했던 것만큼 빠른 경기 회복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주요국의 경제활동 정상화 개방 추이는 꾸준히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 변이의 추가 출현으로 백신의 전염 예방률이 더 떨어진다고 해도 현재처럼 치명률이 높아지지 않는 한은 주요국 정부가 작년과 같은 대규모 락다운을 할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특히 미국, 유럽 등 주요국은 코로나 완전 퇴치가 아니라 코로나를 현재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이 목표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해 일정 수준 이하로 확진자 수나 치명률을 관리할 수만 있다면 일상과 경제 측면에서 완전히 정상화시키겠다는 의지가 높아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델타 변이 등 변이 바이러스의 영향은 백신 접종률이 낮은 지역이나 연령대에 제한적이고 전면적인 복구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백신 접종에 기반한 선진국 중심의 보복 소비 욕구와 성장 모멘텀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제조업이 먼저 호조세를 보여왔으며 최근 선진국 중심의 리오프닝에 따라 서비스 산업도 빠르게 확장하는 모습입니다. 한신평은 변이 바이러스와 일부 코로나의 재확산 때문에 둔화 가능성이 커지긴 했지만 당분간 성장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어제 진행된 웹캐스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설문 결과 공유에 이어서 정유업 리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석준 실장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산업이실 홍석준입니다. 정유, 민자발전, 건설산업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정유산업입니다. 당사는 작년 말에 대규모 영업 적자, 실적 회복 불확실성, 재무부담 확대 등 반영해서 대부분 정유사 신용 등급을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추가적인 등급 조정은 없었습니다. 다만 정유사는 아니지만 SK이노베이션 자회사로 윤활유 사업 영위하는 SK루브리컨츠는 기존 AA 등급 하에서 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 7월 말 지분 40%를 재무지역 투자자에 매각할 예정인데요. 과중한 배당금 지급으로 재무 안정성이 저하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였습니다. 예, 정유산업 동향입니다. 정유사 실적은 정제 마진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고요. 유가 변동에 따른 재고 시차 효과도 실적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아시아 정유사 벤치마크 지표인 싱가포르 복합 정제 마진 보시면 우측에 일반적으로 배럴당 3-4달러 정도를 손익분기점으로 보고 있는데요. 20년 상반기에는 마이너스 수준까지 하락하였습니다. 20년 하반기 이후에는 석유 제품 수요가 다소 회복이 되면서 정제 마진도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여전히 적정 마진을 확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7월 들어서는 배럴당 3달러에 근접하는 수준까지 개선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유가는 이번 주 들어서 좀 하락하긴 했지만 두바이 유가가 70달러 수준으로 상승을 해서 코로나 이전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경제활동 재개에 따른 수요 증가뿐만 아니라 오펙 플러스가 공급을 통제하고 있고 또 원자재 시장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유가의 상승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예, 국내 정유사들은 2020년 상반기에 코로나 영향으로 유가하고 정제 마진이 급락을 하면서 5조 원 이상 영업 적자 기록하였고요. 하반기에도 크게 개선되지 못하였습니다. 금년 1분기에는 유가 상승에 따른 긍정적 시차 효과하고 화학, 윤활유 같은 비정유 부분 수급 여건이 개선된 데 힘입어서 2.2조 원 영업이익 기록하였습니다. 재무적으로는 2018년부터
화학, 배터리 사업 대규모 신규 투자로 인해서 외부 차입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정유사들은 일반적으로 유가가 하락하면 운전자금 감소하고 또 유가 상승하면 운전자금도 증가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금년 1분기에는 에비타가 크게 발생은 했지만 유가 상승으로 운전자금 부담이 확대되면서 순차익금이 증가하였습니다. 석유 제품 수요가 회복이 되면서 추가적인 정제 마진 상승 가능성이 있고요. 현재의 고유가 기조, 화학, 윤활유 같은 비정유 부분 실적 호조를 감안하면 하반기에도 일정 수준 이익 창출 기조는 유지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유가 상승 관련 재고 이익 효과가 축소되면서 상반기 대비 이익 규모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 산업 전반에 점진적인 개선을 전망하고 있지만 최근 코로나19 지약산 등으로 인해서 수급 여건과 정제 마진의 본격적인 회복 시점이나 개선 수준에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신용도 관점에서는 최근 정유사 업황이나 실적이 개선세를 보이고 있지만 유가가 당초 예상 대비 급등한 점을 제외하면 당사가 작년 말에 그 등급 조정 시점 예상에 상당 부분 부합하는 수준의 회복 추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현재 등급 수준에서의 신용도 전망은 안정적이다고 할 수 있고요. 다만 각사별 이익 창출력 회복 수준하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신규 투자 규모, 그 다음에 투자 성과 등이 신용도 차별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주요 모니터링 업체는 SK이노베이션, GS칼텍스입니다. SK이노베이션은 적극적으로 배터리 사업 확장하면서 투자 자금 지출도 크고 또 그에 대응해서 자산 매각 등을 통한 현금 확보 방안도 계속 확정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향후 5년간 약 30조 원, 연간 6조 원 정도를 이제 투자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투자 자금 확보 방안하고 재무 부담 수준에 대한 집중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GS칼텍스는 기존 AA+급 정유사 가운데 작년에 유일하게 등급이 유지되었습니다. 금년 하반기 이제 3조 원 가까이 투입한 MFC, 그 올레핀 설비가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때문에 그 신규 설비의 사업 가동 이후에 당초 기대한 만큼 영업 실적과 재무 구조가 개선될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네, 다음은 민자발전입니다. 발전 산업에서는 SK E&S, 하나에너지 신용 등급이 상반기 하락하였고요. 삼척 블루파워는 등급 전망이 부정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SK E&S, 그다음에 하나에너지 등급 하향은 주로 대규모 투자에 따른 재무부담 확대가 주요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SK E&S는 국내 민자발전, 도시가스 산업의 사실상 1위 사업자입니다. 2019년부터 자회사 지분, 투자 지분 매각해서 3조 원 이상 현금이 이제 들어오긴 했지만 이제 상당 부분이 배당금 지급으로 유출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재무구조 개선에 기여하지 못하였습니다. 신규 발전소 건설이나 수소 사업, 해외 LNG 가스전 투자 등으로 인한 지출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재무구조 개선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신규 사업 관련한 사업 변동성도 예상이 됩니다. 하나에너지는 기존 집단에너지 사업 이외에도 미국을 중심으로 해외에서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해서 매각하는 사업을 크게 확대하였는데요. 계열사 지분 인수하고 이제 해외 태양광 사업 확대하는 과정에서 외부 차익 부담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금년 1분기에는 그 미국 리테일 시장에서 전력을 공급하는 사업도 했는데요. 그 텍사스 한파로 인해서 비교적 큰 규모의 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삼척 블루파워는 민간 석탄 발전사인데요. 2024년 준공을 목표로 해서 현재 삼척에서 2기가와트 발전소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용 등급에서는 정산 조정 개수 제도를 비롯해서 그 현재의 제도적 기반 하에서 이 사업 가동 이후에 안정적인 영업 시작이 가능하다라는 전망이 반영되어 있는데요. 최근에 탈석탄, ESG 기조 하에서 비우호적인 정보 정책이나 외부 여건 변화로 인해서 민간 석탄 발전 사업의 예측 가능성이 저하되고 또 원활한 사업 추진에 대한 불확실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재무적으로도 건설 자금 가운데 1조 원 정도를 회사채로 조달하고 준공 이후에도 차환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석탄 발전 산업에 대한 금융사들의 신규 투자 중단이 확산이 되면서 자본시장 접근성이 크게 약화되고 있습니다.
민자 발전사들은 주로 LNG 기반 발전사들인데요. 최근 실적은 큰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유가와 시차를 두고 S&P, 즉 전력 판매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점진적인 실적 개선이 예상이 됩니다. 차익 규모는 대부분 큰 변동이 없었는데요. 사업 규모가 큰 SK E&S 차익금이 크게 확대가 되면서 합산 차익금 지표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 산업 전망은 전력 수요가 회복되고 국제 유가에 연동된 S&P로 상승이 예상되기 때문에 영업 환경은 개선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이제 LNG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현물 가격이 크게 상승하였는데요. LNG를 가스공사를 통하지 않고 직도입하는 이제 일부 발전사들 영업 실적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삼척 블루파워 같은 민간 석탄 발전사 경우에는 비우호적인 영업 환경과 사업 불확실성이 당분간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향후에 영업이나 재무적 불확실성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요 모니터링 업체는 SK E&S나 하나에너지 같은 경우에 등급 조정 이후에도 대규모 자금 지출이 계속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삼척 블루파워는 석탄 발전 관련 정부 정책과 제도 변화, 자금 조달 여건, 대체 자금 조달 능력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네, 다음은 건설입니다. 건설의 경우 금년 상반기에 주택 부분의 우호적인 사업 여건 하에서 GS건설, 한신공영 등급 전망을 긍정적으로 변경하였고요. 서희건설 이슈어 레이팅, KCC건설 단기 등급을 상향하였습니다. 또 대림산업 인적 분할로 신규 설립된 DL ENC, 또 DL ENC 종속회사인 DL건설, 그리고 동부건설에 대해서는 신규로 신용 등급이 부여되었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정부 주택 정책이 공급 확대 기조로 전환됨에 따라서 주택 착공, 인허가 실적의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건설사 수주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택 분양 시장은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도 우호적인 상황이 지속이 되면서 미분양 물량이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해외 수주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정체되는 추세인데요. 최근 고유가 기조 하에서 발표 회복이 예상됩니다. 주택 경기 호조를 바탕으로 건설사 전반에 우수한 영업 실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해외 건설은 2020년 코로나 영향으로 다수 현장이 셧다운되는 사례가 있었고 관련 손실을 일부 반영하였는데요. 주택 사업 이익이 컸고 대부분 이제 해외 사업 비중이 축소된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 영향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습니다. 재무적으로는 주택 사업 분양 대금 유입을 통해서 원활한 현금 흐름이 유지가 되면서 금년 1분기 말 합산 순차익금이 마이너스로 전환되었습니다. 특히 AA- 건설사인 현대건설, DL ENC 보유 유동성이 큰 점이 합산 순차익금에도 크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당분간 대부분 건설사가 주택 위주의 사업 구조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 주택 수주가 견조하고 착공이나 분양 물량 확대가 전망되기 때문에 매출이 점차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또 대구를 비롯해서 일부 지방시장에서는 미분양이 증가하는 추세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방 사업장 비중이 큰 중견 이하 건설사들에 대해서는 지역별 부동산 경기에 따른 영향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건설사들이 사업 다각화 관점에서 환경 같은 비건설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관련 자금 소요와 투자 성과가 신용도 관점에서도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건설사 전반적인 신용도 전망은 안정적입니다. 최근 영업이나 재무적 개선 요인 반영해서 2, 3년 내 건설사의 신용도가 많이 개선되었고요. 현재 긍정적 등급 전망인 건설사들을 중심으로 일부 추가적인 신용도 차별화 가능성은 있습니다. 주요 모니터링 업체의 경우 현재 긍정적 등급 전망인 GS건설, 동부건설, 한신공영 등이 현재 등급 전망에 부합하는 실적 개선세를 유지할 수 있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SK 에코플랜트, 이제 그 SK 건설이죠. 환경사업에 투자를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사업 투자로 인한 사업 다각화 효과하고 재무부담 확대 수준, 그리고 해외 사업 관련 주가 원가 인식 가능성 등을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이상 건설 산업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영화관, 조선, 철강 산업을 설명드릴 1기로 실장입니다. 영화관 산업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 당사가 등급을 보유한 영화관 업체의 신용도는 모두 저하되었습니다. CJ CGV는 아웃룩이 부정적으로 변경되었고 메가박스 중앙의 단기 등급은 A3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두 업체 모두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실적 부진이 장기화되고 재무 부담이 확대된 점이 주요 신용도 저하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영화관 산업은 코로나19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큰 업종 중 하나인데요. 2020년 국내 영화 관객 수는 2019년 대비 70% 하락하였습니다. 국내 극장 관람객 수 추이 그래프를 보시면 금년 들어서도 6월까지 관람객 수는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국내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고 최근 할리우드 영화 개봉이 본격화되면서 점진적인 수요 회복이 기대됩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이 수요 회복을 제약할 수 있기 때문에 금년 내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준의 수요 회복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영화관 실적은 주요 수익성 지표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작년 1분기부터 금년 1분기까지 큰 폭의 영업 적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작년 코로나19 발생 이후 인건비 등 고정비 절감 노력을 진행하였지만 관객 수 하락폭이 크기 때문에 실적 부진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적이 악화된 상황에서 자금 소요에 대응하기 위해 작년에 CJ CGV가 유상증자를 진행하는 등 자본 확충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적 악화와 투자 소요로 인해 최근까지 재무 부담은 확대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영화관 산업의 수요 회복이 불투명한 상황으로 금년 내 영업 흑자 전환이 쉽지 않을 전망이고 재무 부담도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영화관 산업의 신용도 전망은 부정적입니다. 당사 등급 보유업체인 CJ CGV와 메가박스 중앙의 신용도를 작년 코로나19 발생 이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는데요. 이들 업체의 영화 관람 수요 회복 시기와 수준, 자본 확충을 통한 재무구조 안정화 여부를 확인하여 향후에도 신용도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조선업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 조선업체 자체의 신용도 변동은 없었습니다. 다만 현대오일뱅크와 더불어 현대중공업 조선 계열을 자회사로 두고 있는 현대중공업 지주의 신용도 전망은 긍정적으로 조정되었습니다. 현대중공업 지주는 2017년 분할 설립 시 발생한 7조 원 이상의 대규모 연대보증 채무가 크게 감소하였고 자체적인 재무구조 개선이 나타나고 있어 지주사 채무에 대한 구조적 후순위성이 완화되고 있는 점이 신용도 개선에 주로 반영되었습니다. 최근 조선업 동향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운 업황 개선과 선박 교체 수요 등으로 작년 말부터 최근까지 선박 신규 발주가 빠르게 증가하였습니다. 최근 신조 성과가 상승하고 있는 점도 조선사에 긍정적입니다. 가운데에 있는 주요 선종 신조 성과 그래프에서 보시면 작년에 대부분 선종에서 하락하던 신조 성과가 금년에 상승 전환하였습니다. 특히 컨테이너 성과가 금년 들어 크게 상승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글로벌 발주 확대, 신조 성과 상승은 조선업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조선업에 부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오른쪽 후판 가격 주의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최근 원재료인 후판 가격 상승이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조선사의 원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특히 금년 들어 상승폭이 가파른 점이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조선사의 실적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잇따른 대규모 신규 수주가 발표되면서 조선업의 분위기는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실적은 저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존 저성가 수주분이 건조 중이고 최근 가파른 강대가 인상으로 원가 부담도 높아졌기 때문인데요. 당분간 이러한 실적 부진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선업의 수주 이후 건조 시점까지의 시차를 감안하면 적어도 내년 하반기는 되어야 최근 수주 확대분이 실적에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른쪽 주요 재무안정성 지표 그래프에서 보시면 과거 조선업 침체기를 겪으면서 조선사들은 자산 매각 등을 통해 차입금을 크게 감축하였습니다. 주요 조선사의 2018년 말 순차입금은 3조 원 초반까지 감소하기도 하였습니다.
2019년 이후 운전자본 부담 확대로 차입금이 다시 증가하여 순차입금 규모는 최근 7조 원대로 증가한 모습인데요. 여전히 재무 부담이 과거 대비 낮은 수준에서 최근 수주 확대에 따른 선수금 증가를 통해 당분간의 실적 부진에 대응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삼성중공업은 금년 상반기에도 재무 안정성이 크게 저하되어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등 각 조선사의 재무 안정성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신규 수주 확대와 신주 성과 상승과 같은 긍정적인 요인, 강제가 인상 및 저성과 수주분의 건조 등 부정적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현 등급 수준에서 조선업체의 신용도 전망은 안정적입니다. 주요 모니터링 업체로는 현대중공업 지주가 있습니다. 향후 그룹 내 정유 및 조선업의 실적 추이, 대우조선 해양 및 두산인프라코어 인수 진행 과정, 그리고 금년 하반기부터 진행 예정인 현대중공업, 현대오일뱅크 등 계열사의 IPO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여 신용도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철강산업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 세아베스틸, 동국제강, 에드스테인리스의 신용도 변동이 있었습니다. 세아베스틸은 기존 부정적 등급 전망이 안정적으로, 동국제강과 에드스테인리스는 등급 전망이 안정적에서 긍정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세아베스틸은 우려와는 달리 보수적인 경영을 통해 재무 부담이 완화되었고, 최근 업황 개선 및 자회사인 세아창원 특수강의 양호한 이익 창출력으로 전반적인 수익성이 회복세인 점이 반영되었습니다. 동국제강은 주력인 봉연강 제품이 우호적 업황에 힘입은 수익성 개선세가 지속되고, 잉여 현금 창출을 통한 재무 부담 경감 추세가 유지되는 점이 긍정적 등급 전망에 반영되었습니다. 철강산업은 전방 수요 회복과 더불어 공급 부담 완화로 우호적인 업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철강제 소비 전망표에서 보시면 글로벌 철강 소비가 2020년 역성장 이후 2021년에는 5.8% 증가하여 2019년 철강 소비량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원자재 및 철강제 가격 추이에서 보시다시피 철광석 가격 상승과 더불어 철강제 가격도 최근 큰 폭으로 상승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글로벌 철강 시장에서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중국의 환경 규제가 강화되고 중국 철강 제품의 수출 제한 조치로 인해 공급이 제약되면서 전통적인 공급 과잉 산업에서의 공급 부담이 완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원자재 가격 상승분의 제품 가격 전가가 큰 무리 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수요 회복 및 공급 제한에 따른 철강 수급 여건 개선에 힘입어 국내 철강사의 영업 실적은 금년 들어 크게 개선된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업황 등락에도 재무 안정성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저하되었던 2020년에도 긴축적인 운영과 보수적인 투자 기조를 유지함에 따라 순차입금 대비 EBITDA 규모가 2배 이내로 안정적인 재무 커버리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철강 산업은 사이클 산업으로서 수급 변동성이 내재되어 있지만 글로벌 탄소 중립 강화 기조에 따른 공급 측면의 제약 요인을 감안하면 당분간 철강사의 우호적인 수급 환경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국내 철강사의 양호한 실적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업황 및 주요 철강사의 수익 창출력을 감안할 때 신용도 전망은 안정적입니다. 철강 산업 내 주요 모니터링 업체 중 동국제강의 경우 금년 상반기 중 등급 전망이 긍정적으로 변경되었는데요. 봉연강 제품을 중심으로 개선된 영업실적의 유지 여부, 잉여연금 창출을 통한 재무부담 경감 지속 여부, 브라질 제철소 관련 부담 수준에 대해 모니터링하여 향후 신용도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고 Q&A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사전 질문을 접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히 말씀드립니다. 금일은 접수된 질문 중 발표 중 답변된 질문을 제외하고 추가 답변이 필요한 질문을 중심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영화관, 호텔, 면세, 항공 등 일부 팬데믹 위험 업종들의 최근 실적 회복은 펀더멘털 회복 또는 위기 대응력의 강화의 상물이라기보다는 정책적 지원이나 추가 하락을 방어하는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보입니다. 코로나 관련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이들 업종의 신용도 추가 하락 가능성에 대한 한심평의 견해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원종현 실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화관, 호텔 면세, 항공 등 코로나19 직접 피해 산업들은 업종 간 업체 간 일부 수준 차이에도 불구하고 2020년 하반기부터 전반적인 실적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주력 사업인 국제 여객 사업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항공, 공항 면세점 임차료 감면 효과에 의존하고 있는 호텔 면세, 분기 단위 영업 적자가 지속 중인 영화관 업종 모두 펀더멘털 회복을 논하기는 이른 시점이며 현재 나타나고 있는 실적 개선은 업체들로 진행된 유상 증가, 자산 매각 등 재무구조 개선 노력과 함께 신용도의 추가 하방 압력을 완화하는 수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들 세계 코로나19 직접 피해 업종에 대해서는 크레딧 아웃룩을 여전히 부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정기평가 시 국내 확진자 수의 절대적인 수준과 상관없이 코로나19의 낮은 치사율, 방역 조치에 대한 소비자들의 적응과 더불어 백신 접종 진행 상황, 백신 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와 추후 방역 조치 완화 계획 등을 감안했을 때 영화관, 항공, 호텔 면세 등 이들 업종들의 수요 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전 세계적으로 델타 변이 확산이 가속화되고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가 시행되는 등 7월 들어 이들 업종의 수요 가변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19일부터 거리두기를 4단계로 상향한 강릉시를 제외하면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수도권으로 한정되어 있고 적용 기간도 7월 12일부터 25일까지로 여름 성수기 수요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수 있으나 거리두기 4단계 적용 기간과 지역이 확대되거나 또는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일부 지자체의 거리두기 상향 조치가 비수도권 전역으로 확산될 경우에는 수요에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4차 대유행 발생이 수요 회복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지속성 등을 예의주시할 예정입니다. 수요 회복 수준이 당사에서 예측하는 방향을 크게 벗어날 경우 업체별로 사업 포트폴리오, 비우호적인 업황에 대한 대응력, 재무 안정성 및 재무 융통성 등을 감안하여 신용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 일부 업종은 최근 업황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이러한 업황 개선이 지속 가능할까요? 또 이들 산업 내 주요 업체의 등급 상향을 견인할 만큼의 실적 개선 및 재무 안정력 제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는지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이기로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선, 철강, 석유화학 산업의 최근 업황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각각의 업황 전망이 다소 상이하기 때문에 각 산업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선업의 경우에는 해운 업황 개선 및 선박 교체 수요 등으로 금년 들어서 글로벌 발주가 크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당분간 이러한 발주 증가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신주 성과도 컨테이너선을 중심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적 개선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최근 인상된 성과로 계약한 선박의 실제 건조가 내년 하반기가 되어야 이루어질 수 있고 2021년 들어 후판 등 원자재 가격이 급격하게 올라 원가 부담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상승한 원가 부담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신조 성과 수준의 수주 계약이 누적되어 향후 수익성 개선이 명확히 예상되는 경우에 신용도는 긍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을 것입니다. 철강업의 경우에는 최근 업황 호조는 무엇보다도 글로벌 철강 시장에서의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중국 요인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 중국의 환경 규제 강화, 중국 철강 제품의 수출 제한 조치로 인해 공급이 제약된 영향이 업황 개선에 크게 작용하였습니다. 수요 둔화 우려는 내재하고 있지만 글로벌 환경 규제에 따른 공급 부담 완화 요인을 감안하면 당분간 철강사의 우호적인 수급 환경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철강 업계의 대규모 투자가 제한적이고
최근 실적 개선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재무구조는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의 변동성이 높은 상황에서 강종별 가격 전가력은 상이하기 때문에 업체별 제품 포트폴리오와 시장 지배력에 따라 실적 및 신용도 개선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석유화학 산업의 경우 글로벌 경기 코로나19 영향으로부터 점진적 회복과 수요 개선, 그리고 1분기 미국 한파로 텍사스 정유화학 설비의 생산 차질이 발생한 점이 실적 호조의 원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5월 이후 미국 생산 설비가 점차 안정화되고 있는 가운데 아시아 역내 신규 석유화학 설비도 순차적으로 완공 및 가동될 예정인 점을 고려하면 현재와 같은 산업 전반의 실적 호조가 지속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 전체적인 관점에서 수급 환경은 점차 저하되겠지만 일부 제품의 경우 코로나19의 수혜로 오히려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그 추세가 일정 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업체별 포트폴리오 구성에 따라 향후 실적 및 신용도의 방향성이 좌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유통 관련 질문입니다. 유통사들의 투자 확대와 관련하여 온라인 사업 부문 투자 확대 필요성과 투자 규모, 투자 성과, 모니터링 기간 등 신용도 방향성의 어떤 점이 주요 모니터링 요인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송민준 실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매 유통 시장 내 온라인 비중 확대 추세를 감안할 때 온라인에서의 경쟁력 확보 여부는 기존 주력 업체 경쟁력 유지와 함께 향후 유통시장 내 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에 대형 유통 그룹사의 경우 온라인 부분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이마트도 이러한 이유로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여 이베이 코리아를 인수하기로 했다고 봅니다. 온라인 투자와 관련하여 단기적으로는 투자에 따른 재무 부담의 통제가 신용도 측면에서 중요한 모니터링 대상입니다. 적극적인 자산 매각을 통해 재무 부담을 통제하는 경우 단기적인 신용도 부담은 완화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핵심 점포 매각은 중장기적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어 자산 매각 시 재무 부담 경감 효과뿐만 아니라 영업적 영향도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투자 성과 확인이 필요합니다. 투자 성과의 모니터링 기간을 제시하기는 어렵습니다. 특정 시점까지의 성과보다는 추세적 실적 개선 여부와 향후 경쟁력 확보 가능성이 더욱 중요합니다. 다만 우려되는 부분은 절대 강제가 없는 국내 온라인 시장의 경우 상당 기간 적자 출혈 경쟁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공격적인 확장 전략을 펼쳐온 쿠팡의 경우 상장을 통해 대규모 자금을 확보함에 따라 공격적인 점유율 확대 전략을 지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기존 유통 강자인 이마트, 롯데쇼핑 등도 온라인에서의 손실 부담을 흡수할 수 있는 자본력이 뒷받침되고 있으며 네이버의 자본력은 더욱 우수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이어서 다시 또 유통 관련 질문입니다. 최근 이베이 코리아를 인수한 이마트를 비롯해 주요 유통업체들의 온라인 대응 현황 및 신용도 전망이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입니다. 네, 계속 이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마트는 온 오프라인 투자에 가장 적극적입니다. 2021년 상반기에만 W컨셉트 코리아, 이베이 코리아 등의 지분 인수를 결정하였고 화성 테마파크, 부동산 개발 사업, 신규 7점 등으로 예정된 자금 지출 규모가 상당한 수준입니다. 소비 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온라인 업체 경쟁력 강화와 함께 오프라인 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함께 온라인 쪽에서도 상위권의 시장 지위를 놓치지 않으려는 모습입니다. 이마트는 이베이 코리아 인수로 온라인 시장 2위의 MS를 확보하게 됩니다. 그러나 인수 자금 부담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3조 원의 실질 차익 부담이 증가하는 반면 영업 현금 창출 개선 효과는 연간 1,000억 원 내외입니다. 기존 가입자와 벤더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가격 및 판촉 경쟁이 재차 심화될 수도 있습니다. 이마트는 2019년 이후 연간 1조 원 내외의 자산 매각을 통해 투자에 따른 재무 부담을 완화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자산 활용을 통해 투자에 따른 재무 부담 상승을 통제한다는 계획이며 보유 매장의 우선 입지, 과거 매각 사례 등을 볼 때 추가 자산 매각을 통한 자금 조달 여력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자산 매각을 통한 재무 부담 통제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투자 성과가 미흡할 경우 신용도 하방 압력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재무 부담을 계획대로 안정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사업 확장과 투자에 따른 성과 창출이 가능한지, 확대된 재무적 불확실성을 완화할 수 있을지 여부가 중요한 모니터링 대상입니다. 롯데쇼핑은 투자 운영 계획에 있어 아직 큰 변화는 보이지 않습니다. 온라인은 신규 출점 최소화, 저수익 점포 폐점 등을 통해 점포 효율화에 주안점을 두고 있고, 오프라인은 신규 출점 최소화, 저수익 점포 폐점 등을 통한 점포 효율화에 주안점을 두고 있고, 온라인은 계열 이커머스 채널 통합, 오프라인 점포, 물류 거점화 등을 통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향후 중소형 플랫폼 인수 등에 나설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높은 차입 부담으로 인해 대규모 투자에 보다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롯데쇼핑의 무보증 사채 신용등급 전망은 부정적입니다. 주력 사업 실적 저하, 불확실한 온라인 부분 성과, 확대된 차입 부담이 부정적 등급 전망의 주된 요인입니다. 2021년 5월 롯데월드타워 매각에 이어 다수의 재무구조 개선 방안을 진행하고 있지만 중장기 성장 동력을 확보하면서 재무 부담을 완화해 나가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세계 현대백화점은 이커머스 시장 재편에 따른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습니다. 기존 주력 사업 안정화에 주안점을 두고 단계적 출점을 통해 투자 부담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양사 모두 코로나19 영향에서 빠르게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신용등급 전망은 안정적입니다. 다만 면세 사업의 중장기적 수요 회복의 불확실성과 지원 정책 변화에 따른 영향 등으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정유업 관련 질문입니다. 최근 유가소 부등 및 수요 회복 추이, 예상보다 빠른 전기차 보급 속도를 감안한 정유업체의 신용도 회복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홍석준 실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이제 유가 급등은 긍정적 재고 시차 효과가 손익 측면에서 이제 이익 증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운전자금 부담으로 또 현금 흐름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고, 또 이렇게 고유가 기조가 장기화될 경우에 소비 제품 수요 회복에도 제한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유산업 관점에서의 영향은 좀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전기차, 신재생 에너지 보급에 따른 친환경 에너지 전환 흐름의 경우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유산업 수급에 부정적인 영향은 분명한 것 같은데요. 그 에너지 전환에 소요되는 기간이나 또 국내 정유사 사업 다각화를 고려하면 단기적인 관점에서의 영향은 크지 않을 수 있다라고 전망이 됩니다. 신용도는 이제 앞에서 일부 말씀드렸는데요. 유가 급등 제외하면 최근의 수요 회복, 정제 마진이나 실적 개선 등의 경우에 정유사들 현재 신용 등급 수준 하에서 당사의 기존 전망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판단이 됩니다. GS 칼텍스, 현대오일뱅크는 이제 올해까지 각각 3조 원 정도 화학 부분 투자가 진행되고 있고, SK 이노베이션의 경우에는 자회사 지분 매각 등을 통해서 이제 현금 확보를 하고 있긴 하지만 배터리하고 관련 소재 사업의 대규모 투자나 또 관련 소송 합의금 지급 부담이 있기 때문에 재무구조 회복에는 이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제 석유 제품 수요하고 전제 마진의 본격적인 개선 수준, 그리고 현재 투자가 집중되고 있는 배터리, 화학 같은 신규 사업의 중장기적인 투자 성과가 정유사 신용도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석탄 발전 관련 질문입니다. 네, ESG 관련 민자석탄 발전사 등 투자 깊이가 확산 중인데 관련 자금 조달 리스크는 어떠한지요? 또한 상반기 아웃록이 조정된 발전사 외에 다른 발전사들의 신용도에도 영향이 확대될 수 있는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네, 이어서 홍석순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 석탄 발전사 중에 이제 회사채를 발행한 그 삼척 블루파워는 상반기 부정적 등급 전망 변경 이후에도 사업이나 재무적 불확실성이 지속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동되고 있는 석탄 발전소 대비 아직 건설 중인 발전소의 경우에 투자비 보전을 포함한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큰 상황입니다.
삼척 블루파워는 총 투자비 중에서 1조 원 정도를 회사채 발행으로 조달할 예정인데요. 최근 이제 회사채가 전액 미매각되면서 이제 주관사하고 인수단이 총액 인수하였습니다. 건설 기간 중에는 이제 인수 확약을 통한 자금 조달이 가능하지만 만약에 이제 현재의 상황이 지속이 된다고 하면 준공 이후에 중장기적으로는 리파이낸싱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민간 석탄 발전 제외하고 나머지 이제 주요 민자 발전사들 경우에는 전력 수요 증가, 또 최근 이제 유가 상승에 따른 S&P 계산이 반영이 되면서 비교적 안정적인 신용도 유지가 전망이 됩니다. 유연탄을 사용하는 집단 에너지 사업자 경우에는 탄소 배출권 관련 이제 비용 부담이 증가할 수는 있는데요. 그 S&P 상승 등을 감안하면 단기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드렸습니다. 네, 다음은 반도체 관련 질문입니다. 반도체 시장이 올해보다는 내년과 내후년에 더 호황일 거란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신평 견해와 그 규모가 2017년, 18년 대비하면 어느 정도일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입니다. 원종현 실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세계 반도체 시장 통계기구의 6월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반도체 시장 매출액은 약 5,300억 달러로 2020년 대비 약 20% 정도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중 메모리 매출액은 약 한 1,550억 달러 정도로 한 32% 정도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년에는 수요 성장세가 일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반도체 시장 전체 성장률은 약 9%, 메모리만으로 한정할 경우에는 약 17%의 고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메모리 시장 규모는 경기 사이클에 따라 연도별로 증감은 있을 수 있지만 3년에서 5년의 중기적 관점에서는 지속적인 수량 증가를 바탕으로 과거 수십 년간 시장 규모가 꾸준히 확대되어 왔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시장 규모는 2018년에 약 1,600억 달러 수준을 기록한 이후 가격 조정으로 최근에는 좀 감소했지만 4차 산업 성장 등을 감안할 때 서버 디램 및 SSD 수요 증가에 기반한 메모리 반도체의 중장기적인 수요 전망은 저희는 밝은 것으로 보고 있고 2022년과 2023년의 시장 규모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2018년의 시장 규모는 초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계속해서 반도체 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 반도체 시장에서 자동차 시장 비중이 점점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이 1, 2년 전부터 있었는데 이번 반도체 수급 문제가 자동차 수요 자체가 늘어난 효과가 있는 걸까요? 향후 반도체 시장 규모에서 자동차 쪽 수요 영향과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가져갈 수 있는 수혜는 어느 정도나 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계속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근 반도체 부족은 그 차량용 반도체 수급 차질을 의미하는 거고 수요 고성장에도 불구하고 이를 생산할 수 있는 파운드리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대표적인 차량용 반도체인 차량용 MCU의 경우 NXP 등 팹리스 업체가 설계하고 위탁 물량의 대부분을 파운드리인 TSMC가 생산하는 구조입니다. 수요 증가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공정 기술을 가진 파운드리 업체 자체가 부족한 상황이고요. 개별 주문별 물량이 작고 특화된 스펙이 요구되기 때문에 파운드리 대체가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소비자 가전, 5G, 게임 콘솔 등과 같은 반도체 수요가 증가한 데 반해 자동차 산업은 작년 3분기까지 부진했기 때문에 파운드리 업체들이 가전용 반도체 등의 주문을 먼저 접수하고 생산에 착수한 점이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을 촉발한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메모리, 비메모리, 파운드리 등 반도체 전 분야에서 우수한 사업 역량을 확보하고 있는 삼성전자는 현재 자동차 반도체 사업의 규모나 수익성이 의미 있는 수준은 아닌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체 칩 설계 기술을 높이고 전체 생산 캐파 중 차량용 반도체 비중을 점진적으로 늘리는 방식으로 자동차 반도체 수요 증가에 대응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시장 전체 관점에서 차량용 반도체의 비중이 낮기 때문에
당분간은 차량용 반도체의 수요 증가 및 전체 실적의 방향성을 좌우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메모리 반도체로 국한해서 볼 때는 높은 성장성에도 불구하고 차량용 메모리의 전체 메모리 시장에서의 비중이 2% 내외로 매우 미미하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 중심의 사업 구조인 SK 하이닉스의 영업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수준입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철강 관련 질문인데요. 최근에 탄소 국경세 도입과 미국의 동조 분위기 등의 이슈는 철강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입니다. 네, 이기로 실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2부에서 탄소 국경세 입법안을 공개하는 등 최근에 탄소 국경세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는데요. 철강 산업에는 분명히 부정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수출 철강제에 대한 비용 부담 측면에서 부정적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EU에서는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탄소 국경세를 적용할 것으로 지금 정한 상태고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았고 국가 간에도 앞으로도 다양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탄소 국경세의 적용 범위와 수준, 그리고 이제 국가 간 협의 진행 상황, 철강 업계의 대응 등을 모니터링해서 향후에 당사에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시간 관계상 Q&A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처 답변드리지 못한 질문은 당사 IS3나 담당 진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당사 홈페이지나 유튜브에서 다시 보기도 가능하오니 보지 못한 부분이나 자세히 듣고 싶은 부분이 있으시면 유튜브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웹캐스트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웹캐스트 종료 후 화면에 나타난 근본 세미나에 대한 설문에 응답해 주시면 매우 감사드리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어주신 참석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다음번에도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